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시 얘기해드렸지만 8일 0시부터 지금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시행이 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도 모두 지금 2단계로 상향이 됐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그리고 모두 관심이 또 있는 백신 접종의 문제, 치료제 보급의 문제는 또 언제쯤 가능할지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신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의 정기석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주말에 보통 검사 건수가 줄어든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보도를 해드리는데 어제도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거든요. 언제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하루 1000명 이상 나올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 주말에 이렇게 500명대가 연속 나와본 적은 지금 처음입니다. 네. 저도 상당히 좀 놀라운데요. 1000명 이상 나올 가능성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2.5단계가 이제 오늘 밤 자정부터 시작이 되고 수도권은 네. 전국적으로도 이제 2단계가 되고 하면서 네. 가장 중요한 국민 한 분 한 분의 그 경각심이 상당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1000명까지 급속하게 나와서 한두 번은 혹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상당 기간 아주 높은 숫자보다는 일정한 숫자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즉 지금 같은 400명, 500명 선이 계속 유지될 상당 가능성이 있다. 기간에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서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오늘 이제 밤 자정부터 3주간 수도권은 2.5단계, 지역은 2단계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리두기 단계 5단계로 지금 세분화한 이후로는 처음 맞는 2.5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2단계와 2.5단계가 아주 우리 생활에 뭐 절실하게 확 달라지는 건 사실은 없는데요. 그래도 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일단 학원이 다 문을 닫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학원에 못 가게 되고요. 그다음 실내 체육관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네. 예, 아울러 이제 노래방이라고 이제 감염원이 많이 됐던데도 영업을 못 하게 됐고요. 네. 종교 활동하는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요. 네. 즉 꼭 모이더라도 2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대형 교회나 사찰 이런 데서는 이제 모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임이나 행사 같은 것들은 이제 50명 이내로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수도권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단계로 높이게 되는데 비수도권은 2단계 선에서 지켜봐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일부 지역은 조금 벌써 선제적으로 2단계를 올렸고 네. 뭐 부산 같은 데는 뭐 더 3단계까지 지금 올라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입장이라서 각 지자체에서 좀 유연하게 움직이면 될 거라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처음에 1차 대유행 때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네. 각자 조심을 해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들 얘기들 하세요. 예. 그래서 물론 거기도 언제든지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예. 전국을 일률적으로 뭐 다시 2.5단계로 다 올린다는 것은 조금 각 지방 정부의 사정을 봐가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의 그 차별화된 전략이 맞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서울시가 지금 밤 9시 이후에 대중교통 운행도 지금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는 조금 지난 5일부터 이미 감축을 시작을 했고 지하철은 이제 내일 8일 0시부터 이제 감축이 되고요. 이제 피치 못하게 이 퇴근 시간 늦어지는 분들은 또 이거는 외면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분산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교통을 제한해버리면 밀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도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그 9시까지 되게 이제 식당하고 문을 닫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당히 그 퇴근하려는 귀가하려는 인구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배차 간격을 좀 뒤에는 느슨하게 하더라도 늘리더라도
혼잡이 올 만한 시간에는 오히려 배차 간격을 좀 촘촘히 해서 혼잡도를 줄이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네. 결국 대중교통 안에 사람이 적게 모이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출근 시간대에도 좀 이런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그런 교통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시간대보다는 어떤 일정 공간 안에서의 밀집도를 낮추는 게 더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감안을 하면 단순히 시간만 고려하는 것보다는 예. 공간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출퇴근 싶습니다. 시간에 좀 더 촘촘하게 배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 그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자,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이번에 된 이유 중에는 코로나 사태가 지금 뭐 시간이 거의 1년에 가깝게 길어졌고 막상 사망률은 낮은 편이고 치료해서 낫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좀 생기면서 조금 조심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조금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스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특히 뭐 젊은 층이나 작년이라도 이제 그 만성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선방을 해서 사망률이 1.5% 정도입니다. 예. 즉 100명 걸리면 한두 명 돌아가신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병입니다. 예, 이런 병 잘 없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서로 젊은 층들은 사망까지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부모도 만나야 되고 또 조부모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려면 그분들도 같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잘 알다시피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그런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자기로 인해서 가족이 다친다면 그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 지금 우리 백신 나오고 내년에 좀 정리가 되면 지금 12월, 1월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비인가요? 네. 자제를 하면 아마 크게 큰 재앙을 당할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자제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가장 힘든 시기가 12월, 1월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네요. 지금 이제 영국, 미국 같은 나라들도 보면 앞서 얘기해 주신 백신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지금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접종 상황도 보면서 국내 접종을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그렇다면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예, 저도 조금 지켜보는 쪽에 더 무게를 두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소위 임상 3상이라고 제대로 된 임상을 끝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약을 금방 내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이라는 것이 급성 부작용은 없다고 치더라도 네. 맞고 나서 몇 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거든요. 특히 지금 화이자 모더나에서 나오는 mRNA 백신이라는 것은 유전자 물질을 사람 몸에 집어넣는 겁니다. 네. 안전하리라는 보장 100%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사에서 면책특권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작용과 안정성, 그다음에 조직식이 맞으면 얼마나 항체가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늦지 않은 시기에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저희는 지금 뭐 아스트라하고 이제 일단 계약이 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내 생산도 위탁 생산도 있으니까 예. 정부에서 노력하면은 내년 봄쯤에는 첫 번째 접종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앞서 제약회사에서 면책특권을 요구하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부작용이 있더라도 네. 자기네들이 책임지지 않겠다. 거죠. 예, 이 제조사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자동차를 팔아놓고 리콜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문제가 생겨도 나는 모르겠다. 그만큼 자기들도 자신이 없는 그렇군요. 거죠. 조금 기다리면서 그 과정을 조금 지켜보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 지금 백신 확보의 목표치가 보도 나온 거를 보면은 한 60% 국민의 한 60% 정도인 3천만 명분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물량이 이렇게 되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63천만 명분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신들은 소아청소년에서는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네. 즉 그 얘기를 따지면 한 800만 명에 이르는 소아청소년한테는 백신을 지금 당장 줄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남아있는 한 4천여만 명 중에서 3천만 명분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네. 물론 이제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확인된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성인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임상 있기 자체가 때문에. 성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18살 밑으로 그보다 더 어린 층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예, 3천만 명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치료제가 아무래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언제쯤 보급될까요? 치료제는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리다시피 백신보다 치료제가 훨씬 더 어려운 건데요.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혈장 치료제, 이제 환자들한테 혈장을 공급받아서 만드는 치료제는 나오는데 이제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없으면 공급도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항체 치료제는 지금 임상 2상이 금년 말쯤에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긴급 사용은 한대지만 여전히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상이 다 끝나서 제대로. 안전하다는 걸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막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 혹은 그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뭐 수능도 끝나고 연말이고 방역을 위해서는 좀 나가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시기라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사람 안 만나셔야 됩니다. 뭐 마스크는 기본으로 하시겠지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 속에서 있다가 서로 옮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최소화하시면 그 바이러스를 퍼뜨릴 일도 내가 받을 일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 인터뷰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님과 함께 백신과 치료제 문제까지를 짚어봤습니다.